그렇게 해서 이제 수양이 다 물러치고 나서 수양은 자기가 스스로 영의정에 오르고 인사권을 준 이조판서에 오르고 병권을 준 병조판서에 오릅니다. 이게 다 준 거죠. 뭐 국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했던 사람을 전부 이제 훈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공신을 주는 거예요. 공신 자리를 줍니다. 그 공신을 줄 때 성산문의도 들어갑니다. 성산문의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래 이제 세조 이제 수양이 볼 때는 이 집현전의 학사들도 우리의 이렇게 다 우리의 이런 일을 명분으로 도와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생산문을 이제 공신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1등 공신, 성산문은 3등 공신으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있는데 결국은 수양이 나라를 이제 뒤죽박죽 다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뭐 단종이 어린 나이에 뭐 정사를 볼 수도 없고 단종은 수양만 보면은 발발 떠는 거죠. 삼촌을 보면. 그런데 이 집현전 학사들이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학의 나라예요, 그죠? 유학의 나라는 정도전이가 표명했던 왕도 정치를 보는데 신하들이 다 끌고 가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왕이 왕실에서 다 지고박죽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선이 이 처음 생길 때 정도전이 표방한 그런 왕하고는 또 뭐 그 왕실하고 또 나라하고는 또 다르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세조가 자꾸 이제 정권을 지니까 옆에 한 명의 골람들이 이 단종한테 가서 막 찔릅니다. 삼촌한테 줘라고요. 지금 뭐 할 수도 없는데 그 어떻게 잘 찔르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게 드디어 이제 경혜로에서 이제 옥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단종이 경혜로에서 옥세를 넘겨줄 때 뭐 얘기는 그래요. 성산문이 그 넘겨주는 장면을 보고 엉엉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하니까 수양은 아주 레이저광선으로 두 눈으로 그냥 엄청나게 째려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박평년도 그때의 경혜로에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성산문이 말리고 후위를 기약하자고 해서 말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왕위에 올라서 정치를 하는데 그 못마땅한 거는 신하들이 뭐 다 이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드디어 집현전 학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의를 하죠. 단종을 다시 끌어올리자. 단종은 물러나서 그때 이제 세조한테 물려주고 창경궁에 있는 수강궁으로 상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모의를 하는데 마침 명나라 사신이 왔어요. 명나라 사신이 와서 잔치를 여는데 잔치를 열 때 이제 왕이 있으면 왕 뒤에 검을 찬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서요. 그걸 이제 벼룬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서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들이 성승, 유흥부, 박쟁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성승은 성산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사일로 잡았어요. 잡아서 그날 세조와 두 아들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두 아들은 뭐 잘 알다시피 세조의 첫 번째 아들 의경세자 23살에 죽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죠. 예종, 해양대군 예종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원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얘기로는 뭐 그 연애 장소가 좁아가지고 왕뒤에 검을 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벼룬검을 다 취소를 시켰어요. 이거를. 그 취소를 시키니까 갑자기 일이 틀어지게 되죠. 그죠? 일이 틀어지게 되니까 일을 이제 다음 기로로 미루자고 했더니 유흥부 뒤에 이제 벼룬검 서기로 개통했던 사람 무인 출신입니다. 사륙신 중에서 5명은 다 문인이고 유흥부는 무인입니다. 무과급자인데 유흥부가 성산문이한테 막 대들어요. 결제 한 대로 하자. 근데 성산문과 박광명과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을 치르기로 했다가 일을 안 하니까 거기에 반드시 배반자가 나오죠. 겁먹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 겁먹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김질이라고 있었어요. 김질이 자기 장인어른 정창손이한테 가요. 정창손이도 그때 뭐 영준도 하고 했는데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정창손이가 빨리 임금한테 고해라. 계속 부시고 그 당일 가서 고합니다. 세조한테 가서 고해요. 그 당일날 뭐 난리가 나는 거 다 잡아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잡아들여서 이제 뭐 고문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고문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뭐 성산문이 보고 너는 공신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공신이라고 그러면은 뭐를 하냐 하면은 우선 직급도 이 공신 직급으로 주지만 노비 주죠. 먹을 거 주죠. 뭐 이게 대우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예. 그 당시는 다 공신들이 좌지우지할 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처음에 그 조선이 생길 때는 관악파가 다 쥐었고, 그다음 성종 때까지는 훈구파가 지었잖아요. 훈구파가 공신들이에요, 공신들. 그 뒤에 이제 사립파들이 이제 다 잡은 거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박팽년이도 이 문초를 할 때 계속 회유를 하려고 아마 여기 가면 아마 시가 하나 있는데 박팽년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그 회유를 할 때 그 반역을 한 그 배반을 한 김지리가 계속 꼬셨다 그래요. 그때 이제 시로서 자기 의지를 표한 시가 여기 가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결국은 다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삼족을 멸한다 그러면 삼족이 뭘까? 삼족? 다리 세 개는 아니거든. 우리 장 회장님은 다리가 세 개가 다 기니까 다리 세 삼족이라면은 자기 이제 직계, 그다음에 친족, 외족, 외가족 이게 다 죽여. 이게 다 죽이는 거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관노로 보냅니다. 노비로 보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구족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삼족을 다 멸합니다. 그 중에서 후손이 나중에 이 기가 막힌 스토리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박팽년 후손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박팽년 후손이 지금 사당도 짓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이 중국 드라마에서 저도 한번 잘 봤는데 뭐 조시고아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때 조시고아라고. 예, 그때 정량이라든가 조삭이라든가 뭐 도영가라든가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자식을 아들을 죽이려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바꿔치기 해서 후손을 살린 드라마입니다. 그것이 박팽년이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박팽년이가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관노로 이제 노비로 가게 됐는데 임신한 사실을 이제 왕실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걔를 낳아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노비로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낳았더니 남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노비로 갔을 때 자기 친정 쪽으로 갔는데 마침 자기 친정집에 여종이 애를 낳아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그게 딸이었어요. 그게 둘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후손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후손이 거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영화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그 후손이 이제 그렇게 오다가 성종 때 가서 그래서 그 난 이제 애를 이름을 박비라고 정했어요. 박씨인데 노비다 해서 박비로. 그래서 그 드레지어 후손이 나왔는데 그 후손이 나와다 자라다가 그 자기 그 먼 외가 쪽에 친척 하나가 이제 이 관료가 있었는데 만났더니 이제 가서 이실죽가하라, 자수를 하라고 막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후손이 가서 이제 성종한테 이 자기가 사실을 털어놔요. 그랬더니 성종이 거기다가 다 면제를 시켜주고 이름도 바꿔줘요. 이름을 일산으로 바꿔줍니다. 산은 산호할 때 산자예요. 오로지 하나 남은 보배 같은 산호라고. 박일산. 그 후손들이 살아서 지금 대구에 그 사당도 지어놓고 또 그 후손이 박일산의 후손이 박해창이라는 자가 어느 날 자기 그 조상의 박팽년을 제삿날을 대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전날 잠자는데 꿈에 이 5명이 다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5명까지 다 이 위패를 모시고 지금 일어나서 그 이름이 지금 육신사라고 해서 그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정은 좀 그렇고 지금 비가 안 오면은 뭐 좀 그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볼 것이 그 앞에 사당이 있고 양쪽 옆에 비석이 있습니다. 양쪽 옆에 비석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비석은 지금부터 한 240년 전에 세운 정조 때 세운 신도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석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의 명예에 의해서 세운 육각비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말기에
1978년도에 이 사륙진묘를 성역화 공원화를 시키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세운 거, 이승만 때 세운 거, 박정희 때 세운 거. 여 앞에 가면 들어가는 부리문이라든가 여 밑에 있는 홍살문 모두 다 박정희 시절에 다 세운 겁니다. 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마저 뭐 시간이 있다 이거니까. 요 올라올 때 보면 홍살문 봤죠? 홍살문. 홍살문의 한자를 어떻게 써요? 불구롱. 아, 33점 맞았네. 살자는 화살 전자를 써요. 이게 홍전문이죠, 그죠? 홍전문. 근데 우리가 얘기로는 홍살문이래요. 그러면 홍전문을 쓰고 홍전문으로 읽어야 될까? 홍살문으로 읽어야 될까? 홍살문으로 읽어야 맞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 그 포항에 가면 호미 곶 있죠? 호는 호랑이 호자고 미는 꼴이잖아요, 그죠? 곶은 뭐로 써요? 한자를? 한자를 쓰죠. 중자 이렇게 두 개에서 쭉 한 거. 그걸 써놓고 읽기를 호미 곶 읽어요. 장상곶도 그렇게 읽고. 그렇다면 홍전문의 전자는 이미 우리말이 돼서 살자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살이라는 거는 위에 화살처럼 생긴 거예요. 화살처럼 생긴 건데 살맞아 뒤지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 살맞아 뒤지라는 얘기예요. 그 홍은 빨간 거는 빨간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정절 정절. 그 벽사의 의미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짓날 팥죽 먹잖아요. 그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동짓날 팥죽 먹는 얘기는 동짓날이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길어. 아니 설명 끝난 그래서 다음에 귀신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냥 해 이제. 그래서 이 빨간 거는 그냥 하라고. 그 벽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